여러분들 일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벌이 하면서도 평생을 남편의 식사를 챙겨온 아내. 하지만 남편은 밥상 앞에만 앉으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짜다, 싱겁다, 느끼하다. 그 어떤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0에 넘도록 아내의 마음을 갉아먹었죠. 참고 또 참아온 세월. 그런데 퇴직 후 하루 세 끼를 함께하게 되면서 남편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결국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직접 해먹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는 늘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쁘던 시절에도, 퇴근 후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 날에도, 식탁이 비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 앞에 앉는 순간 제 마음은 늘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놓는 음식마다 어김없이 한마디씩을 얹었습니다. 이건 너무 느끼하다. 생선은 비려서 못 먹겠다. 국물은 왜 이래? 짜다, 싱겁다. 대체 간을 어떻게 본 거야?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자꾸만 긁어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끝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그 말들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남편 입엔 이 맛도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삼키면서도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더 잘하면 달라질까 싶어 레시피를 찾아보고 조리법을 다시 익히고 유튜브며 인터넷 검색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맛은, 남편의 말투는 전혀 변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였어요. 점점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려나 그 생각부터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가기 시작한 게, 남편의 말투는 날카롭고 매서웠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도 나처럼 지쳐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입맛이 변한 걸까? 30년 동안 상처받아 왔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렵 저는 제 방식이 아닌 남편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퇴직 후 시간이 조금 생기자 마트가 아닌 시장에 나가 남편이 좋아했던 재료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한때 잘 먹던 반찬을 기억해 따라 해보고 남편이 자취할 때 즐겨 먹었다던 음식들도 조심스럽게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찌개도 몇 번씩 간을 본 볶음도 남편에게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거 너무 느끼해. 생선은 비린내가 왜 이렇게 심해? 국물간은 또 왜 이렇고? 그날은 자잘한 반찬 몇 가지를 더 내놓으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괜찮네. 이건 맛있다. 이런 말이 나올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처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찬을 한 입 먹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렇게 오랜 시간 요리를 했는데도 내 입맛 하나 못 맞춰? 그 말이 저를 한 번 더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조차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걸어보려 했던 마지막 희망이 바스러지듯 사라지기 시작한 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점심을 준비하며 찌개는 조금 묽게, 반찬은 조금 더 싱겁게 남편이 늘 말하던 대로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식탁 위에 국과 반찬을 조심스레 올려두고 남편 앞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작은 기대라도 해보려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찌개 냄비를 내려다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게 음식이냐? 냄새부터가 글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것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간은 또 왜 이래? 싱겁다 못해 맹탕이다 맹탕. 당신은 왜 이 맛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입맛을 좀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직접 해먹어. 난 이제 못하겠으니깐. 남편은 처음 보는 제 표정에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둔 밥상을 두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반찬 그릇이 부딪히며 와장창 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30년 넘게 참아온 제 마음을 모두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까짓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밥 안 합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끊어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밥상을 끄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불편함보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식탁을 난생 처음 마주했을 겁니다.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늘 밥 안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 밥 이제 안 한다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명해야 할 이유도 설명해야 할 이유도 이젠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점심을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라면을 끄덕거리고 찬밥을 렌지에 데우고 반찬을 찾으려다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마다 남편은 싱크대 앞에 한참씩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시원함이 묘하게 뒤섞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남편에게 다가가 내가 할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해버리면 30년 동안 쌓인 제 상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묻혀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밥만 지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몇십 년 동안 못 먹었던 잡곡밥도 마음껏 섞어 짓고 냄새난다며 굽지 못했던 생선구이도 지글지글 구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차린 첫 밥상, 마치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점점 제가 늘 해주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었는지 조금씩 깨닫는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뒷모습만 비친 남편은 처량하기도 했지만 30년 동안 들었던 남편의 말들을 떠올리면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음식이냐? 당신 미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간 하나 똑바로 못 맞춰? 발로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그 말들이 그동안 제게 남겼던 상처들이 이제는 되려 죄책감을 덜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의 눈빛은 어느새 옛날의 날카로운 기색이 사라지고 어딘가 조심스러워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는 곧 제 삶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끼니를 해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 밥만 지어 소박하게 혼자 먹고 있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도마에 닿는 소리, 냄비에서 작은 펄펄 끓는 소리, 남편이 무언가를 분명 만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TV를 보고 있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쪽이 조금은 긴장되고 조금은 이상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밥 먹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서툴게 차려놓은 집밥 한 상이 있었습니다. 찌개는 너무 끓어서 국물이 줄어들었고 나물은 양념이 고르지 않았고 생선은 조금 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아이처럼 굴었지? 그 말이 주는 울림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다음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지. 2번 다시 음식에 토 달지 않을게. 앞으로는 나도 같이 할게. 우리 같이 해보자. 남편의 말투는 핑계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힌 반성처럼 담백하게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젓가락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작은 떨림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봐. 그 말이 왜 그렇게 먹먹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만 하자. 조금씩.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에 토를 달지 않았고 식사 준비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식탁 앞에서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이젠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고통스럽던 식사 시간이 뒤늦게나마 저희 부부에게 다시 따뜻한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민 사과 한마디는 30해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을 단번에 풀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라는 건 같이 늙어가는 일이고 하루 세 끼를 함께 나누는 일이 서로를 지탱하는 마지막 정이더군요. 저도 남편도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음식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차려내는 마음이 얼마나 큰 정성이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도 오랜 시간 쌓인 말투나 습관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관계를 바꾸는 일이 거창한 말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밥 한 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